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입니다. 오늘의 코너 사담에서는 그냥 수다나 떨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봐야겠다.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앞으로 5년 내에 사라지길 바라는 현대적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이 글 아래에 댓글이 샤라락 달렸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불편했지만 말로 풀어줘서 시원한 부분도 있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제 사족이 좀 달릴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나와야지. 약간 이런 질문의 국룰 대답이 첫 번째로 달렸어요. SNS, 주목을 끌기 위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이거는 진짜 200% 공감이지. 다들 잘 아시다시피 SNS가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치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저는 SNS를 안 해요. 끊었거든요. 마음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맑아졌달까? 우리 왜 SNS에는 좋은 것만 올리고 걔 중에서도 예쁘고 멋지고 화려하고 자랑할 것들만 올리잖아요. 누가 힘든 거 올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그걸 자기 자신한테 투영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불안감에 빠뜨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덜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나보다 덜 사는? 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안도하거나 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위축되거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흐름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건강한 정신 상태고 잘만 활용한다면 득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부러움이 나의 자극제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죠. 완전 베스트지. 그리고 자랑을 위한 업로드보다는 나를 기록하고 위로하는 용도로 쓴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 주목을 끌기 위한이라는 게 요즘 말로 관종, 어그로끼가 묻어 있잖아요. 저게 여러 문제들과 겹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주목을 끌기 위해서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SNS를 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 지식들을 늘어놓으면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아직까지도 SNS는 해롭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잖아요. 약간 마약같이. 마약을 안 해봤지만 당연히 어렵죠. 맨날 보는 건데. 그럼에도 이 SNS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갉아먹는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퍼뜩 정신 차려서 한 달만이라도 삭제하고 안 들어가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게 초반이 어렵지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사는 세상보다 내가 사는 세상에 이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달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일주일부터 끊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하는 거. 아, 이것도 공감이지. 이거는 조롱 아니에요? 아니지. 범죄 아닙니까? 애초에 남을 괴롭히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것을 촬영한 것도 범죄. 그걸 또 온라인에 게시한다? 추가 범죄. 악질이에요, 악질. 이거는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괴롭히지 않더라도 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나 쇼츠 이런데. 아, 이런 거 진짜 좀 불편해요. 알고 싶지 않을 뿐더러, 왜 남의 모습을 왜 찍어? 그리고 그걸 왜 올려? 상대방은 동의를 했나? 안 했을 거 아니야. 도찰은 여러분 범죄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같이 웃고 조롱하고 돌려본다는 거예요. 혹은 그걸 밈화시켜서 장난을 치거나. 아, 그냥 차라리 반응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반응을 해주니까 저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 보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형. 엄청나게 펌핑된 입술 필러. 이거 뮤 입술 아세요? 이 뮤 엉덩이 두 개가 있는 듯한 뮤 입술이 요즘 유독 많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시술이나 성형들 너무 과열되긴 했어요. 20대도 20대지만 어린 친구들, 아기들,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초중 고등학교 새싹들도 막 성형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돈을 떠나서 이제 크기 시작하는 이 애기들이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접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물론 저 어릴 때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죠. 특히 쌍꺼풀을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코? 근데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제 주변만 해도 시술은 거진 기본으로 깔고 가고, 뭐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당장의 미모는 가꿔질지 몰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비춰지면서 어린애들까지 접하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은 옛날만큼 이 외모지상주의가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매력적인 페이스가 유행인 것 같은, 아닌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성형도 성형인데 다이어트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선망이 자리 잡으면서 또 극으로 마른 모델들을 동경하면서 유독 다이어트 열풍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안 먹어버리거나 먹토를 한다던가 하면서까지 이 마른 몸매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른이 그렇게 해도 힘들고 몸에 무리가 가는데 성장기인 아기들한테는 더더욱 안 좋을 거잖아요. 이 부작용들이 탈모에, 우울증에, 거식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고 예민해질 것 같아요. 한창 먹고 뛰어놀 시기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게, 이 살을 빼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진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SNS, 뭐 성형, 아이돌 선망, 뭐 여러 이유가 당연히 손에 꼽히겠지만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해야지 이쁨 받고 좋아하고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앞장서서 과도한 다이어트와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면, 외면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얻기 위해 단 한 번 입어보기 위해서 $500짜리 옷들을 사들이는 패스트 패션. 아, 이거 진짜 문제지. 다들 자각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이 망가지는 지구, 쌓여있는 옷들의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뚝 끊었어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안 산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패션도 나를 위한 패션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SNS 패션. 그러니까 패션으로 번지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더욱더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구가 아파지고. 아, 이거 근데 가만 보니까 SNS가 다 들어가네. 이 자식, 이 SNS 자식이 제일 먼저 사라져야겠는데? 금지령을 내려야겠어요. 여러분들도 SNS와 이 패스트 패션, 패션을 위한 패션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펫샵 품종 유행. 이것도 우리 반성해야지. 동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쁜 강아지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번식시키는 공장이 진짜 많대요. 새끼만 계속 낳게 하고 쓸모 없어지면 유기하고.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진짜 대분노. 이것도 다들 인지 좀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 중 하나예요. 소비를 해주면 안 돼, 애초에. 자, 여섯 번째는 매국노, 친일 잔재와 부역자들, 극우 세력. 이거는 빠지면 안 되지. 언제 나오나 했네. 긴 말 할 것도 없고, 나가라. 멀리 안 간다. 자, 일곱 번째는 가짜뉴스, 레카. 얘네 진짜 문제야. 얘네가 분위기를 다 흐려요. 이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막 진짜인 것처럼 물타기나 하고. 저 최근에 당했잖아요. 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어떤 연예인분의 사망 소식이 떴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구글링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로 친구한테 보여줬지. 야, 내가 이런 걸 봤어. 뭐야? 했는데, 야, 그 가짜뉴스야. 그런 거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철렁. 바로 분노. 아니, 조회수 얻자고 인간이길 포기한 건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신뢰가 없고 퍽퍽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것들 싹 싸잡아가지고 혼쭐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처벌을 꼭꼭꼭 받길 바라며, 여덟 번째, 주 5일째, 9 to 6. 이거 무조건 나와줘야지. 아니, 요즘 누가 트렌디하지 못하게 주 5일이라고 8시간이래요. 이거 체력만 깎이고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대체, 어떤 일상을 위해서 하루에 반 이상을 일에 투자하냐고요. 저는 주 4일, 하루 4시간, 아니 많이 쳐져서 6시간 근무. 이거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대환영. 저분 말 한 번 잘했다. 상 받으셔야 돼요. 다 박수해줘야 돼. 아홉 번째는, 정상적인 감정 비극화. 긴장을 불안, 불편함을 트리거링, 슬픔을 우울함처럼 비극화하는 거. 실제로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괜찮은 감정, 유별난 감정으로 구별하지 말자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불편함, 긴장감, 슬픔, 이거 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감정이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문제화를 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낙인 찍듯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런 나를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좀 불편하네.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비극처럼 확대 해석하잖아요. 그럼 정작 필요한 회복이나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자책이나 회피로 흘러가면서 진짜 심리적인 문제를 더욱더 숨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내 감정의 흐름이 고여버리게 되면서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단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비극화는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 생명력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에 솔직해지기 어려워지고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어서 나 자신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 다들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있는데 이게 좀 대박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들은 자주 거론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거든요. 조금 길긴 한데 읽어드릴게요. 자, 10번째. 우울증, ADHD 또는 고도로 예민한 사람과 같은 상태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자기 연민을 부추길 뿐이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악당으로 몰아붙이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생각,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라는 믿음이나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지치게 된다라는 믿음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세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편집증적인 사이비 과학에 불과한 이 믿음은 과학적이라는 거짓된 모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에너지 넘치는 이웃의 무력한 희생자로 자신을 묘사할 수 있었고 활기찬 개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외와 증오를 조장하는 독성 문화적 서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이나 단어들이 꽤 강하고 딱딱한데 번역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스레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말이지만 좀 낯설기도 하고 잘 안 쓰는 단어들, 흐름이 조금 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말한 내용이 꽤나 통찰력 있고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9번이랑 살짝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문구로 정의를 내려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행동. 저는 이거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해요. 나를 가둬버리고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행동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진단을 받으신 우울증, ADHD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감정 상태를 마주하지 않고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를 나한테 하는 것도 문제인데 타인한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 또한 아주 큰 문제예요. 저희 에피소드 9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의 기준으로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너랑 있으면 에너지 빨린다. 사람 많은 곳 가면 기 빨려. 이 기 빨리는 거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말 쓰긴 하거든요.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댓글에서 말하는 바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나랑 안 맞다고 해서 저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다.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듯한 행동이 잘못된 거다. 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말을 한 사람들한테 오글거린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감성을 죽여버리거나 설명충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기가 꺼려졌어요. 또 씹선비라는 단어 때문에 더 이상 도덕군자로 살지 못하게 되었듯이 활력 넘치는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 뱀파이어다. 뭐 한국말로는 뭐 기 빨아먹는 애다. 이런 단어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저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행동 반경, 생각의 확장이 점점점 좁혀지고 좁혀졌다가 소멸까지 가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삭막한 시대만 남을 것 같다? 라는 걱정과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만이라도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를 시작으로 주변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까지 점점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부터 모범적으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말했는데, 이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족이 길어가지고 다 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정치인을 공무원이 아닌 유명인처럼 대하는 거. 반지성주의, 아이들을 SNS에 게시하는 거. 아, 이거 진짜 문제긴 해. 이게 범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어쨌든, 치료용 언어의 과도한 사용,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여성 혐오, 인플루언서, 갈라치기, 성차별, 별점 기능. 아, 이거 진짜 문제긴 해. 전세 사기꾼 등등등등. 정말 많네요. 하나같이 다 사라져야 될 것들 투성이에요. 이쯤 되면 타노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손가락 한번 탁 튕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말고 사라져야 될 것들 필터링 싹 걸어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뒤덮여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익숙하게 저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쉽게 꼬리표를 붙이고, 비과학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조금만 지치거나 예민해져도 스스로를 우울하다,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정체성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트 혹은 클릭 몇 개에 하루 기분을 맡기고 살아가고요.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감정의 방식, 관계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트렌드도 아닐 뿐더러 트렌드가 되어서도 안 돼요. 5년이 뭐야. 당장이라도 사라져야 될 것들 뿐인데. 오늘은 가볍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댓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공감해서 짜증, 화, 그러다 반성까지 하게 되는 어느샌가 진지하게 이야기가 흘러가 버린 그런 시간이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상함, 이거는 좀 요상한데? 싶은 감각, 그거 저는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세상과 나 사이를 지키는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본능 같은 거죠. 우리가 나눈 것들 말고도 사라져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것도 많을 거고.
아마 한동안, 아니, 장기간 계속 되겠죠? 없어지기 어려울 테니까. 또 세상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만 있지 말자고요. 물론 뭐 사라져라 얍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아니 나라도 실천하고 생각하고 소리 내보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행동 하나 그게 모이고 퍼지고 전파돼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쪽수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근데 트렌드 대변인이 다수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휩쓸리지 말고 나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열린 우리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신중하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는 조금 더 의식하고 사람처럼 살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5년 이내 혹은 당장이라도 사라지길 바라는 트렌드가 있다면 마음껏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이상한 것에 무뎌지지 말고 건강하게, 단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